주제는 뭐냐면 균형의 기술, 미중 관계에서 배우는 균형의 기술로 함께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에서 너무 큰 틀에서 우리가 한국의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의 이렇게 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좀 이 시사에서 좀 얻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지혜를 좀 구해봤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쪽에 붙을 수도 없고 이쪽에 붙을 수도 없고 이쪽이랑 깨질 수도 없고 저쪽이랑 깨질 수도 없고 하는 그 상황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 어려운 균형, 말하자면 이런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싸움에서 전 첫 번째 전략을 도광양회라는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도광양회. 예. 도광양회라는 게 뭘까? 빚을 피하고 뭔가 힘을 키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광양회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중국 1980년대부터 시작한 중국의 경제 정책 외교 전략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뜨지 않았을 때죠. 80년대면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부에서 전공을 중국어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중국문과를 갔냐, 왜 그랬냐면 그때는 중국하고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냥 전공하면 대만을 갈 정도지 중국 대륙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죠. 그때 중국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면 도광양회, 빚을 감추고 숨겨서 저 지하에서 뭔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죠. 80년, 90년, 2000년까지. 그죠? 거의 뭐 한 30년 정도를 중국은 숨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중국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엔 중국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머리를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택하려 들지 않았고요. 내가 누구의 싸움에 끼려고 하지 않았고요. 몸을 낮추서 숨었던 거죠. 그게 중국의 가장 큰 저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중국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중국을 예측하지 못했죠. 제가 학부 때 중국어를 전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등학교 때 독서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 학교의 사회 선생님이 저한테 줬던 책이 주로 세계화 책이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이,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온 책들은 보통 중국은 기회다, 일본에서 나온 책들은 중국은 위기다, 뭐 한국은 없었고요. 뭐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문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과를 갔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은 정말 움츠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한다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삼촌 이모들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죠. 제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거냐, 짜장면집을 할 거냐, 짬뽕집을 할 거냐, 사실 생각도 못했죠.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92년도인데 수교가 되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 때 생각하면 지금의 중국은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맞짱을 뜬다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란 중국이란 큰 나라 중간에 꼈을 땐 아마도 우리가 지금은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때가 아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또 지금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마 조금 더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내면을 조금 더 키우는 것.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새우들끼리의 연대도 물론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표적인 새우인 일본과의 관계가 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장을 뚫어나갈 때 우리가 네이버랑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카카오랑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 경쟁하더라고요. 그 경쟁하면 누가 이득일까요? 우리가 이득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고요? 어부질이에요. 둘이 뭔가 싸울 때, 뭔가 둘이 딱 얽혀 있을 때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그렇게 궁한 곳에서 궁즉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바이든이란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중국 정부에 잘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그런 일을 맡았거든요.
또 지금의 시진핑은 어떠냐? 시진핑은 옛날의 시진핑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진 시진핑이에요. 이게 두 나라가 지금 붙었을 땐 그냥 웬만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그 고래들이 아주 큰 고래고요. 무서운 고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둘이 붙고 있는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쪽에도 필요하고 이쪽에도 필요한 수요를 창출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쪽 플랫폼도 필요하고 저쪽 플랫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수요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가.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필요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시장 입장에서 한국이 필요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서 어부질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 키워드는 뭐냐면 핵심 가치입니다. 1인 교육과정을 나오신 분들은 핵심 가치를 다 기억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 다 아시죠? 네. 핵심 가치는 뭐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부재는 뭘까요? 핵심 가치의 부재. 뭐가 없을까요? 핵심 가치가 없다 보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내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자소서라고 그러죠. 쓰면서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하죠. 이력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쓰기 쉽습니까? 쓰기 쉬운 거는 이력서입니다. 쓸 게 없어서 그렇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좀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성장 배경입니다. 성장 배경에서 묻는 질문이 뭐죠? 네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누군가가 한국에 물어본다면 한국에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환경일까요? 아니면 평화일까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기술일까요? 미래일까요? 누군가 그거를 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꺼내놓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남이 갖고 있는 걸 비판만 할 뿐이지 자신의 비전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안에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울 땐 새우가 해야 될 일은 중간에 껴서 괜히 등 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우는 새우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갈 길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인 경영 빠르다는 거고요. 가볍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인 경영은 가장 중요한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남이 뭐 하니까 우르르 몰리고 내게 뭐 하니까 우르르 몰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강의하고 유튜브 강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냐고요? 그건 좀 어렵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중요한 게 뭐지?를 자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핵심 가치가 뭐지? 내게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좀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좀 멀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길,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월 1,000만 원 수입 시스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월 1,000만 원 법니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시면 끝납니다. 절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월 1,000만 원 받는 어떤 수입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